안녕하세요. 함께하자연 자연TV의 이자연입니다. 오늘은 아들은 의사, 딸은 아나운서로 키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. 바로 저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. 조금 부끄럽기도 한데요. 저는 연년생이에요. 그래서 저 위로 1살 많은 오빠가 있고, 그리고 제가 이제 막내인데, 오빠도 그래도 성실하게 공부를 잘 해서 지금은 이제 의사가 돼서 잘 이제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. 저도 교대를 졸업을 하고 아나운서라는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직을 해서 아나운서가 됐는데, 어떻게 이제 아들과 딸을 그렇게 학업적으로나 뭐 다른 면으로나 이렇게 키울 수 있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 오지랖으로 조금 제가 대신 저희 친정 어머니 인터뷰를 해봤습니다. 출연을 같이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부끄러워 하셔서 제가 대신 이제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어머니께 오빠와 저를 양육할 때 팁 3개만 딱 얘기를 해달라 청했더니 어머니께서 고민을 하시다가 3개를 딱 집어주셨습니다. 그 이야기 나눠볼게요. 첫 번째는 인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. 아니 뭐 공부, 학습 이런 거 생각했는데 인성? 저도 그래서 아니 인성이 무슨 아나운서 되고 의사 되는데 뭐가 도움이 돼요? 라고 또 반문을 했죠.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게 인사 잘하는 거랑 어디 가서든 반듯하게 행동해라. 이 말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. 그리고 반듯하게 행동하지 않거나 조금 예의 없이 행동하면 정말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머니께 아니 근데 인성 바른 게 무슨 상관이야? 그랬더니 인성이 바르고 어디 가서든 반듯하게 행동해서 야 너는 참 바른 아이구나, 너는 참 인사를 잘하는구나, 이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아이는 다르다는 거죠. 그러면 수업 시간에 삐뚤게 막 앉고 싶고 엎드려 있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함부로 막 학생 신분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넌 참 반듯한 아이구나, 너는 참 인사를 잘하는 아이구나 라면서 주변 분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올라가고 나 스스로를 흐트러뜨리지 않게 하려는 그런 것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게 학습으로도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희 오빠가 중학교 때까지,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왜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, 아마 아침에 태워다 주셨구나.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걸어서 학교를 다녀서 아침에 어머니가 아침밥 하시느라고 이제 앞치마 두르시고 막 바쁘시잖아요. 그럴 때 이제 오빠가 학교를 가려고 현관문을 나서면 항상 서로 마주보고 맞절을 했어요. 학교 잘 다녀오십시오. 그러면 오빠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아들과 엄마가 이렇게 존댓말로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했던 기억이 저도 나거든요. 물론 저도 했습니다. 남 얘기처럼 하는데, 그러면서 인성을 굉장히 중요시했다. 그리고 이제 존댓말 쓰거나 어머니 아버지께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들,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셨습니다. 두 번째는 밥을 잘 해먹였다고 합니다. 밥을 잘 해먹인 것 맞아요. 저희 어머니께서 밥을 잘 해주셨어요. 저는 그 본가에서 살 때,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, 그러니까 대학을 서울로 오기 전까지 아침밥을 걸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따뜻한 국과 또는 찌개, 거기에다가 밥을 항상 해주셨어요. 힘드셨을 텐데 그거 생각하면은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거든요. 아침밥을 걸러본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저희 오빠가 고3 때 이야기인데요. 오빠가 공부를 좀 이제 고3 때면 절실하잖아요.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자습 시간을 좀 늘리고 싶다. 그래서 저녁에 급식을 먹질 않고 그 1시간 동안 좀 자율학습을 하고 싶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바로 그 다음날부터 따뜻한 밥, 돌솥밥 하셔가지고 매일매일, 그리고 반찬이랑 이렇게 하시고 후식, 과일 챙겨서
매일 똑같은 시간, 그러니까 저녁 시간, 전 시간 쉬는 시간이죠. 그 10분 동안 아들이 밥을 먹을 수 있게 차에 싣고 바구니에 넣어서 365일 그 고3 시절을 밥을 매일 배달을 하셨어요. 정말 저는 근데 그거를 그 어린 나이, 오빠가 고3 때 제가 고2였으니까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우와 진짜 대단하다 생각했거든요. 근데 그걸 1년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알게 된, 이번에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, 그러면서 자기는 따뜻한 밥 먹이는 게 그게 엄마로서 할 일이었고, 아들이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였을 때 꺾이지 않게 조용히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, 그것이 이제 엄마의 역할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, 밥을 먹을 때 저희 오빠가 크리스찬이거든요.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문을, 좋은 기도문을 찾으셔가지고 10분 동안 얼마나 정신없이 먹겠습니까? 막 먹을 때 찬찬히 좋은 그런 기도문들을 읽어주셨대요. 그러면서 아직도 기억을 하시는데, 벌써 몇 년 전 얘기입니까? 한 뭐 20년이 넘었을 때 얘기인데 이 문구를 기억을 하시더라고요. 아들이 노력을 한 거에 대한 결과를 꼭 얻게 하시고, 그 결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소서, 뭐 이런 문구였대요. 그래서 열심히 우선 노력을 하고, 그렇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,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만족하고 감사해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. 이렇게 기도문을 찬찬히 읽으면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과 2쪽을 얘기를 하시는데, 후식으로 사과 2쪽을 가져가면 10분 동안 밥 먹기도 바쁘니까 하나는 저희 오빠가 입에 한 입 배물고, 하나는 손에 들고 교실로 뛰어가는 모습을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저도 고3 때 이제 오빠를 봐서 제가 배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, 저도 좀 공부를 스스로 좀 도서관 가서 저녁 시간에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급식 신청을 하지 않고 이제 좀 공부하겠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또 오시겠다는 거예요. 근데 연년생이잖아요. 엄마 너무 힘드시잖아요. 그래서 사실 저는 좀 부담스러웠어요. 어머니께서 오시는 게. 그래서 저는 그러면 한 그 끼로 먹을 수 있게, 도서관에서 조용히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볶음밥을 냄새나지 않는 그 재료로 싸달라. 그럼 제가 먹으면서 공부를 하겠다 해서 1년 동안 정말 볶음밥을 싸주셨어요. 그렇게 성실하게 뒷바라지를 해주시면서 엄마표 밥을 따뜻하게 해주셨던 것, 그것을 꼽으셨습니다. 자, 세 번째는요. 엄마는 아이의 앞에 나서지 말고 뒤에서 묵묵히 하지만 든든히 지켜라. 이거였습니다. 예를 들면 저희가 엄마 저 공부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그래도 우리 막 엄마가 나서서,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사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서 엄마가 막 나서서 시키지 않으셨어요.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하셨어요 했더니 하나도 시키지 않으셨대요. 존중해주고 그냥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기준으로 한 예복습 정도는 시키셨지만, 뭐 이 학원 다녀라, 저 학원 다녀라, 이거 해라, 저거 해라 일절하지 않았고, 그냥 존중하고 다니겠다고 하면 보내주고 힘들다고 싫다고 하면 끊어주고, 하지만 책임은 너에게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학습적인 면에서 교육을 시키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절대 앞에 나서지 않았다. 그리고 너희들이 뭐 반장, 그러니까 회장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뭐 해오더라도 그 전에 본인이 나서서 뭐 하면 좋지 않겠니? 이렇게 해볼까? 선거 유세는 이렇게 해볼까?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개입을 하지 않으셨고, 근데 해서 당선이 돼서 오면 그때는 부모로서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서포트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정말 조용히 막 나서서 하진 않으셨지만 조용히 최선을 다해서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저희 오빠도 저도 전교 학생회장도 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, 그럴 때도 저희가 스스로 준비를 해서 나갔고, 당선이 되면 이제 그때는 모든 것들을 많이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고요. 학습적인 면에서도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, 뭐 학원을 선택하거나 공부를 할 때도 이걸 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면 그때, 그러니까 먼저 나서서 이런 수업 들을래? 이런 선생님 모셔올까? 이런 거 절대 안 하셨고요. 사교육 시키긴 시키셨죠. 그런데 저희들이
요구하면, 그러니까 니즈가 있어서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딱 말을 하면, 그러니까 뒤에서 든든하게 너가 필요하다면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 할게, 그래서 뭐 알아봐 주시고 뭐 보내주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역할은 정말 든든하게 다 도와주시고 어시스트로서의 그런 역할은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뭐 지금은 나는 한 게 없다 너희들이 잘해서 했다 뭐라고 좋게 말씀을 해주시는데,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꼽으시면서 회상하시면서 그래도 기본에 충실해서, 그러니까 엄마가 나서서 아이들을 막 끌고 채찍질하고 이러지 말고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자율성을 인정해주고, 하지만 자식들이 뭔가가 학습적인 것이나 어떤 것들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을 부모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셨던 것, 그것을 꼽으셨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부모님 덕분에 오빠도 저도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꿈을 이루고 그것을 업으로 삼아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. 아마 쑥스러우셨을 거예요. 저희 어머니도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영상으로 제작하겠다고 했을 때, 하지만 이렇게 뭐 잘 말씀해 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또 엄마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, 다소 좀 개인적인 이야기고 다소 좀 뭐 주관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,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영상으로 제작해 봤으니까요, 재밌게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,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너무 다소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은 함께하자연 자연TV 이자연이었습니다.